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문화TV 네, 정윤희입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가 시작되는데요. 네, 올 새해 여러분 계획하시는 일들 잘 이루어지시고 건강하시고 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책문화TV에서 2022년 새해부터 새로운 방송을 기획을 했습니다. 북클럽 독서당을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우리 북클럽 독서당을 함께 해주실 김민주 리드앤리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네네. 올해 새해 계획 뭐 좋은 거 있으세요? 올해 여러 계획 중에서도 네. 그 철도 여행을 계속 하려고요. 철도 여행이요? 네. 그래서 뭐 철도청에서 뭐 후원을 따로 아니 해주시는? 그건 아닌데 그전에 뭐 네. 철도청 네. 그쪽에서 프로젝트도 이렇게 하기도 했고 제가 철도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며칠 전에 그 네. 경인선 따라서 그 인천역에서 부평역까지 철길 바로 옆에 길이 있거든요. 네, 그 네. 길 따라 한 뭐 13km 걸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서울역까지 이제 그 두 번에 나눠서 걸으려고요. 네. 와, 13km. 와, 네. 대단하시다. 네. 아무쪼록 2022년에도 우리 대표님 많이 걸으시고, 네, 건강하시고,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그리고, 네, 저희와 함께하는 이 독서당, 북클럽 독서당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네, 책 읽는, 이 모임에 많은 사람들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그 북클럽 독서당은 그 이보균 그렇죠. 네. 국립 순천대 석좌 교수님도 같이 해야 되는데 오늘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같이 못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고요. 먼저 그 북클럽 독서당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하기 전에 잠깐 그 여러분들께 그 공지사항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전은 527호가 이제 발행이 됐어요. 네, 이겁니다. 네, 527호. 네, 벌써 35주년이 되는 출판저널인데요. 네, 527호가 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그 527호에 보면 최근에 그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청소년 독서 토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3월 9일에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책문화 정책을 좀 어떻게 추진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 제언을 제가 특별히 했고요. 그리고 그 광장을 쓰신 최인훈 선생님 그 장편 소설 광장 그 초판본 이야기를 그 김기태 세명대 교수님이 써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국민독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2021년 국민독서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과 그리고 그 불법 기사형 광고와 관련한 그 이슈도 다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책문화TV에서 그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저자 인터뷰.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을 같이 이번 527호에 실었어요. 그래서 변상우 YTN 앵커님, 임수식 책가도 사진작가님, 그리고 홍성욱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님 께서 교수님 그 북토크를 실었고요. 그리고 우리 김민주 선생님의 그 북큐레이션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해 본 이제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이 책과 함께 같이 설명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코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독서 모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난이도 높은 이 책 선정과 이 독서 모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그 지윤주 선생님께서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보균 저자님께서 ESG 리더십의 개념과 활용에 대해서도 이번 칼럼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실리는 그 출판저널에 항상 실리는 신간도서 200자 읽기 코너도 굉장히 중요한 코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죠. 예, 맞아요. 그래서 같이 보여드릴까요? 이 코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코너를 사실 어떤 독자들은 이 코너만 본대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료집이니까. 그쵸, 네, 신간목록 코너,
그래서 이 코너인데요. 네. 저도 집에 이거 출판전을 배달되면 네. 그 뒤에 신간 코너 이거 네. 보고 책 사기도 하고 그래요. 아, 그러세요? 네. 아, 네네. 그래서 이 코너를 쭉 보시면서 아, 지금 어떤 책들이 나오고 있구나, 각 분야별로. 네. 출판저널의 그 시그니처? 네. 라고 해야 되나? 네. 간판 코너. 그쵸, 간판 코너. 네. 네, 신간 목록 코너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저널 527호 3월 31일까지 정기구독 신청을 해주셔야 올해 종이 잡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문화 네트워크에서 발행하는 그 단행본 중에서 이제 2종을 선물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 31일까지 꼭 정기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광장 그 네. 책 소개한다니까 생각이 네. 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민주주의 국가하고 네. 시장 경제 국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두 단어로 압축을 하면 네. 민주 정치는 광장으로 대표가 되고요. 그쵸. 네네. 그리고 이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으로 대표되잖아요. 네. 그래서 광장과 시장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인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527호의 최윤우 선생님의 그 초판본 이야기, 그 광장의 초판본 이야기가 실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광장의 의미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출판저는 527호 네, 도서관에 가셔서 꼭 읽어주시고요. 도서관에 없으면 네, 도서관에서 구비해 놓으라고 네. 네, 꼭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요즘 도서관에 도서 신청하면은 좀 네. 지나서 이렇게 다 구비가 되잖아요. 예, 맞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 김민주 선생님께서 또 중요한 책을 또 번역을 하셨습니다. 커넥트라는 책입니다. 커넥트.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커넥트. 스탠퍼드 MBA 네, 45년 연속 최고 인기 명강의를 담은 책. 네.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 커넥트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통으로 얘기되기도 하고 연결 뭐 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의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람 간의 그 관계가 이제 우리가 뭐 알고 지낸다고 그러지만 대충 알잖아요. 그쵸, 그 맞아요. 사람의 속마음도 모르고 예, 더 맞아요. 자세한 얘기는 모르고 네, 어느 네. 정도 수준에서 그냥 그쵸. 대충 이렇게 예. 알고 지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책은 이런 인간 간의 보통 관계가 어떻게 하면 그 각별한 관계로 이렇게 점프할 수 있을지 그거를 다룬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네네.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서 네. 이제 두 교수에 걸쳐서 한 40년 동안 쭉 인기 강좌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 경영대학원 다니는 사람들의 거의 한 뭐 네. 80~90%가 이 강의를 들었다고 할 정도로 네네.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사실 가족 간에도 너무 가까워서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많고 그쵸. 친구도 그렇고 예. 회사 동료 뭐 네네. 직장 상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관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관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네. 오히려 이제 그게 각별한 관계로 그 가는 그런 관계인데, 네.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 각별한 관계를 exceptional relation이라고 했더라고요. 예외적인. 예외적인 예. 관계. 그래서 네네. 이 책을 번역할 네. 때 exceptional한 관계를 뭘로 번역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네. 각별한 관계로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보통 이렇게 특수관계 이런 얘기 하잖아요. 특수관계 그렇죠. 하여튼 뭐 여러 후보를 네. 놓고 하다가 네. 결국 출판사하고 네네. 얘기해서 각별한 관계로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특수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각별한 관계. 각별한 관계.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나와 타인의 마음을 열고 특별한 관계를 만드는 기술. 네,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사실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 관계 중에서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는 네네.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냥 대충 네 아는 관계들이 많은데 그러면, 부모와 네. 자식 간의 관계도 가까운 것 같지만 사실 물론 가까운 네. 집안도 있지만 가깝지 네. 않은 집안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많죠. 네, 그리고 네. 이제 너무 가깝다고 간섭하다가 그쵸. 오히려 이제 그게 벌어지기도 문제가 하고, 생기고 사이가 하고 벌어지기도 사이가 하고. 벌어져 소원해지고 네네. 이제 네. 막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 봉합하고 네네. 더 좋은 관계로 갈 건지 아. 그런 거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가 네네. 있죠. 예.
우리 김민주 선생님께서 이번에 몇 번째 번역하신 책이죠? 뭐 제가 지금 숫자를 못 쓰겠어요. 정말 책을 많이 쓰기도 하셨는데 또 번역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출판 업계에 그 최고의 번역자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김민주 선생님께서 이번에 번역하신 책 커넥트 스탠퍼드 인간관계 수업 네, 이 책 예, 여러분들 네, 많은 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책이 아주 따끈따끈한 네네.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나요? 네. 네네. 예. 네. 자, 네. 그러면은 네 계속 네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여기 방송의 그 스트림 상태가 나쁨이라고 지금 뭐가 써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네네. 예, 괜찮죠? 네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그 북클럽 독서당 이제 오늘이 이제 1회 방송인데요.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그 북클럽 독서당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선 독서당이란 무엇인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독서당이란 무엇인지 그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먼저 우리 김민주 대표님과 방송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민주 대표님하고는요, 제가 지난 2020년에 독서당의 독서 문화사적 의미와 활용 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소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소논문 첫 페이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네. 그 소논문이면 네. 몇 페이지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논문이면 중론문도 있고 대론문도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네네네. 해주셨네요. 네네. 보통 그 A4 용지로 A4 그 크기로 10포인트로 했을 때 한 10매 정도? 예, 그 정도가 이제 소논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그 이제 대학에서 이제 석박사 과정에서 이제 소논문을 이제 많이 이제 발표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네. 뭐 20장이 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10장에서 보통 10장에서 20장 사이. 네. 네네. 그래서 이게 그 페이지가 좀 넘어가면 그 계제료를 더 내요. 페이지당. 네, 카운트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10페이지에서 20장 사이 그 정도. 네, 그 정도로 해서 발표하는 이제 논문이 이제 소논문인데요. 저희도 한 페이지가 보니까 거의 한 20페이지 가까이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논문을 발표를 할 때 계제료를 좀 냈습니다. 추가 계제료. 네네, 추가 계제료를 내기도 한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벌써 2020년에 저희가 발표를 했으니까 1년 반 됐어요. 그렇죠. 1년 반 정도 됐죠. 네. 그래서 이거를 문화 콘텐츠 연구라는 그 건국대학교의 그 글로컬 문화연구소, 네, 거기서 발행하는 그 논문지에 독서당의 독서 문화사적 의미와 활용 방안 연구라는 이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논문을 여러분들이 그 검색을 하시면은 나와요. 네, 검색을 하시면은 나오니까 이 독서당에 대해서 좀 더 좀 관심 있게 좀 읽어보실 분들은 좀 찾아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 논문이 그 무료로 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검색했을 때는 그 유료 검색으로 나와서 좀 그 이 논문을 보실 때 이제 돈을 내고 보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화 콘텐츠 연구 이 잡지를 발행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무료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찾으셔서 네, 읽으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 김민주 대표님과 제가 그 발표한 이 소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독서당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네,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김민주 대표님과 함께 이 독서당의 그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저희가 북클럽 독서당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면을 좀 보시면서 우리 김민주 대표님께서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시 그 슬라이드를 이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김민주 대표님께서 만드신 이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를 여기서 저기 PPT를 띄울까요? 네, 그럴까요? 네. 네. 자, 네, 네. 자, 첫 페이지 독서당의 역사와 의미인데요. 네. 이 화면이 네, 잘 보이시죠, 여러분? 네. 네. 자, 독서당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우리 김민주 대표님께서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네. 네,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네. 아, 됐나요? 네, 네.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예. 예, 독서당은 조선시대 때 그 왕이 명령에 의해서 그 만들어진 어떤 공간입니다. 뭐 이게 하드웨어일 수도 있고 이제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제 뛰어난 젊은 그 관료들을 이렇게 엄선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처음에는 각자의 집에서 이제 책을 읽고 뭐 글을 쓰도록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구체적인 공간을 이제 마련을 해주고 거기에 와서 이제 책도 읽고 쓰고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으로 보면은 뭐 국립도서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 독서 클럽, 그 이제 엄선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독서 클럽,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독서당이 이제 서울에 있었거든요. 조선시대 때니까 이제 한양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 독서당로라고 이제 길이 실제로 있는데 그 길을 다 걸어보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독서당의 위치가 여기저기 어디 있었나 알아보고 이렇게 다 이렇게 찾아보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인휘 대표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독서당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인휘 대표가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유로 이 소논문을 이제 같이 쓰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독서당로라는 그 길이 실제로 있는데, 이게 서울의 그 용산구에 이제 한남동이라고 있고, 또 성동구에 옥수동, 금호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행정구역에 걸쳐서 독서당로라는 것이 1985년에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이제 검색하시면 이제 쭉 있고요. 그래서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빨간 이제 그 길입니다. 그래서 한남역, 저기 이제 경의중앙선의 이제 역인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쪽 응봉사거리까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동호 독서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옥수 그 극동 아파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입구에 보면은 이제 표석이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가 그 동호 독서당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은요, 그 동호 독서당이라는 거 독서당로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북쪽으로는 남산과 매봉산이 있고, 저 아래쪽으로는 이제 그 한강이 있죠. 그래서 이 동호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여기를 이 한강 이 부분을 동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쪽 마포 쪽은 남호 혹은 뭐 영호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제 호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강을 호수라고 그랬냐 하면은 이게 물이 천천히 흐르니까 그 호수같이 잔잔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동호, 남호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썼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동호독서당 그 위치에 가서 아래를 쭉 보면 그 전망이 좋아요. 요즘은 이제 아파트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전망이 흐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 지대가 조금 높은 데여가지고 전망이 이제 좋게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 가면 이제 동호독서당도 있고 뭐 쌍우정이라는 정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동빙고 서빙고라고 옛날 조선시대 때 그 냉장고로 썼다는 데 있잖아요. 이제 거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나루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옛날에는 두뭇개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한강하고 그 중랑천하고 만나는 그런 쪽이었고 예전에 이 앞에 그 섬이 있었어요. 저자도라는 섬. 근데 압구정 아파트를 이제 그 짓고 뭐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석재를 채취한다고 저자도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한강 아래로 잠겨져 있는데 이제 옛날 것을 보면 실제로 거기에 그 섬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당로는 이제 4.2km 정도인데 나중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쭉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남역에서 웅봉 사거리까지. 그래서 독서당 이름이 붙은 그 공간들이 실제로 이쪽 한남동하고 옥수동과 금호동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특히 이쪽 성동구가 유네스코 교육도시로 지금 이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독서당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금호동에 가면 이제 독서당 공원이라는 그런 공간이 꽤 이렇게 넓게 자리 잡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독서당 인문 아카데미 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일종의 도서관 형태, 그러니까 좀 어린이 도서관 형태예요. 그런 공간이 이제 어느 정도 규모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또 아파트 단지 안에 또 어린이집이나 독서당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조선시대 때 실제로 운영됐던 독서당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소규모로 아기자기하게 이 독서당이라는 브랜드를 갖춘 그런 공간들이 있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독서당은 이제 세종 때 그 사가 독서제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세종실록을 보면 그 이런 그 글이 있습니다. 그 집현전의 권채, 신석견, 남수문 이 세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명을 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집현관을 제수한 것은 나이가 젊고 장래가 있으므로 다만 글을 읽어서 실제 효과가 있게 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각각 직무로 인하여 아침 저녁으로 독서에 전념할 겨를이 없으니 지금부터는 본전에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진심으로 글을 읽어 성과를 나타내어 내 뜻에 맞게 하고 글 읽는 규범에 대해서는 변계량의 지도를 받도록 하라 라고 이제 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변계량의 지도를 왜 받냐면 그 당시에 이분이 집현전 대제학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 가이드를 받아라 라고 했고 실제로 이 권채라는 분은 이 사가독서제를 통해서 삼강행실도라는 거를 썼어요. 그 삼강행실도 아시겠지만 삼강오륜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하고 같이 이렇게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그림책이죠. 지금으로 보면. 네. 그래서 하여튼 재밌는 그런 그 충효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효도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가독서제는 이제 자기 집에 가서 휴가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가라는 건 우리가 휴가, 여가 할 때 이제 그 얘기거든요. 사라는 거는 이제 준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휴가를 준다. 그쵸. 휴가를 주니까 집에 가서 독서를 해라. 네네. 그리고 글도 써라. 이제 그런 의미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1426년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보통 몇 사람을 뽑았냐면 6명을 뽑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해마다 이게 이제 우수한 사람들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많을 때는 12명,
없을 때는 이제 한 명 이렇게 이제 약간 이렇게 높낮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세종 때부터 시작해서 영조 때까지 갔는데 총 48차에 걸쳐서 320명을 선발을 했어요. 320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육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기 들어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집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 이 사가독서제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진짜 똑똑한 사람들만 선별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산문, 박팽년, 이계, 유성은, 하위지, 신숙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여기 그 사가독서제 대상자였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 최양 정인지, 서거정, 강희맹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집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해이해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어떤 구체적인 공간을 마련해서 여기서 이제 독서를 해라라고 했는데 그 공간을 독서당이라고 이제 했다 이거죠. 독서당. 네. 그래서 이게 독서당의 이제 위치가 이제 바뀌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집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절에서 했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선 시대는 이제 유교 국가라고 하지만 초기에는 이제 불교하고 이렇게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이 조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절을 이용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유교 이제 열심히 하여튼 신봉하는 그런 신하들이 이제 자꾸 절에서 하면 어떡하느냐 우리나라 유교 국가인데 그래서 이제 절이 아닌 다른 공간을 이제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진관사나 장의사 그런 데서 이제 절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종 때 와서 성종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교 국가가 됐다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절이 아닌 그런 남호당, 정업원, 동호당 이런 데서 이제 하게 됐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마포 쪽에 있는 한강 벼령창 이런 데로 이제 가게 됐고요. 그래서 영조 때 끝났는데 이제 정조 때는 규장각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독서당이라는 그 제도를 이제 특별히 더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 그런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속적으로 좀 멈춘 시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세조 같은 경우는 집현전을 폐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집현전 학자가 없으니까 이제 뽑을 수가 없어서 이제 중단되기도 했고 또 연산구 때는 이제 노는 공간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런 공간도 이제 없애고 또 임진왜란 때는 뭐 전시기 때문에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중지된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영조 때까지 계속 갔다. 이제 그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소개하면 그 북한산 자락에 보면 이제 진관사라고 있어요. 그 은평구 쪽에 있는데, 그 이제 원래 이제 이 진관사는 고려 현종 때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제 자기 목숨을 구해준 진관조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현종이 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지은 절이에요. 근데 이제 세종이 여기가 이제 좋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사 독서제, 상사라는 거는 이제 절에서 이제 독서를 하라는 그 얘긴데, 하여튼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고서 이제 폐지가 됐었고요. 그 다음 이제 세종 때 하고 또 성종 때 그 장의사라는 곳에서 이제 또 상사 독서제를 했는데 이 세검정은 뭐 잘 아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가면 그러니까 서울 세검정 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운동장에 가면 이 절에 당간 지주가 있어요. 이 사진은 제가 직접 가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그 당간 지주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절 입구에 이제 깃발을 이제 이렇게 내걸거든요. 근데 그 깃발을 꽂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둥. 그래서 당간 지주가 있어서 여기가 예전에 그 장의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장의사 안에서 이 상사 독서제를 이제 했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세금조정 초등학교를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용산구 청암동이라고 이게 이제 마포구하고 용산구 그 접경 지역에 있는데 그 청암동에 그 남호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도 가면 여기가 옛날에 남호 그 독서당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석이 있어요. 아래 그 오른쪽, 왼쪽 그 제일 아래에 있는 쪽이 거기고요. 네네. 그리고 이 부근이 경치가 좋아서 예전에 그 안평대군이 그 담당정이라는 정자를 만들어서 여기서 사람들하고 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지식 교류도 하고 이제 이런 건데 안평대군이 이제 그 죽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신숙주 그 집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 여기서 잠시 머물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전망 좋은 그런 정자 자리는 다 그 빌라나 아파트로 바뀌었어요. 그쵸. 그래서 네. 지금 현재는 벽산 빌라가 네.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광해군 때 그 배령창을 이제 독서당으로 이용하기도 했는데 거기는 그 남호당하고 바로 이제 가까운 그런 그 공간입니다. 배령창은 이제 옛날에 군대 그런 그 공간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군수 물자 이런 것을 갖다 놓고 그리고 병사들한테 급료를 주던 그런 공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오번이라는 데도 이제 잠시 독서당으로 사용했는데 여기는 종로구 숭인동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는 이제 불교 시대 때 이제 비구니 처소였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는데 이 공간이 지금 현재는 청룡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정업원이 어디였다 그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청룡사하고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 공간을 그 독서당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숭인동만 하더라도 그 한양 그 성곽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자꾸 아는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부에 전념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폐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이제 마련한 데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옥수동의 그 동호당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이제 전망도 좋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진경산수화로 그 독서당 계회도라는 그런 이제 그림도 남겨 있어요. 오래돼서 이제 이 흠들이 있고 그러는데 진경산수화라는 건 뭐냐면 실제 경치를 그린 산수화를 말해요. 근데 예전에 산수화하면 다 그 상상 속으로 많이 그렸거든요. 네. 특히 중국 그 산수화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를 풍경화처럼 실제 모습 거의 비슷하게 그린 그 산수화가 이제 진경 산수화인데 이 공간에 여기에 지금 이제 좀 그 하얗게 돼 있는데 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동호 독서당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옛날 그 조선시대 때 그 지도 보면은요, 여기 독서당이란 표현이 그 나오죠. 그 한강 그 아래. 네, 가장 오른쪽 그 이미지의 그렇죠. 사진에 그렇죠. 네, 네. 독서당이라는. 그리고 여기 한자로. 길게 섬이 있죠. 예, 이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자도예요. 그리고 이게 한강이고 옆에 이렇게 쭉 있죠. 네, 올라가는 네, 네. 쪽 예, 예. 그쪽이 이제 그 중랑천에 이제 해당된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옥수동에 그 동호당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진경산수와 독서당 계획에 보면 이제 누가 여기에 참가했었다라는 그 사람 이름이 쫙 적혀 있어요. 예, 맞아요. 네, 네. 네, 독서당 계획도 보면은 네. 한자로 그렇죠. 네, 네. 누가 참석했는지. 그래서 이제 네. 그 중에 뭐 윤근수, 정유일, 정철, 뭐 이이 네. 그리고 뭐 유성룡 이런 이름들이 이제 다 적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이가 네. 이울곡이 이제 실제로 결과물을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호문답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이가 이제 34살 때 홍문관 교리로 있으면서 이 동호당에 가서 동호문답을 작성을 했어요. 제가 이 책을 한번 그래서 일부러 읽어봤어요. 그래서 진짜 문답처로 했더라고요. 문답처로.
그래서 이제 왕이 앞으로 이제 정치를 잘 하려면 이제 왕도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라는 것을 이제 신하하고 왕하고 이제 서로 묻고 Q&A 하는 그런 세션을 이제 가졌다. 이제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걸 실제로 왕한테 이제 바쳤대요. 선조한테. 그래서 이게 동호당이라는 그 독서당에서 실제로 결과물로 만든 그런 그 작품이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짧게 그 제가 조선시대 독서당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것의 이제 의미와 한계를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그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적극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그 왕의 의지가 이제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좋은 책들을 많이 갖다 놨대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온 그런 관료들이 이제 그런 책들을 보고 이제 작품들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그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이나 여러 가지 여흥 이런 것들도 다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공간이지만 그런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서비스가 잘 갖춰졌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그렇게 배려를 안 해주면 그런 그 공간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식 문화에 기여했으면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이게 뽑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30대, 뭐 아주 많아봐야 한 40대 그 정도의 그 연령층의 사람을 뽑아서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관료 중심이니까 이제 민간으로 이게 확장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하고는 이제 많이 다르다고는 할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독서당을 이제 요즘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한다면 책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도서관, 그리고 이제 휴식하는 그런 공간,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같은 또래 그런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이제 했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하나의 책을 쓰는 그런 집필 공간으로 기능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독서당이 이제 과거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현대적으로 이제 어떻게 계승할 건지 이런 걸 제가 그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이제 그 정윤희님하고 같이 논문에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써놨는데요. 그래서 과거의 독서당을 뭐 그대로 구현할 수는 없지만 그에 유사하게 물리적으로 좀 구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성동구가 특히 유네스코 지정 글로벌 학습 도시로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독서당로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그 곳이 전 세계적으로 뭐 모르겠어요. 찾아보면 뭐 열심히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찾아본 결과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그 독특한 그런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금호동 그 달맞이 근린공원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가봤더니 거기를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는 있는데 그런 데다가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적절한 부지여서 나중에 성동구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 진관사, 장의사, 정업원, 남호당, 동호당 이런 데가 어떤 데인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좀 순례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공간들은 다 열심히 이렇게 많이 여러 번 갔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걷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그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사람들이 다 이런 공간이 있었구나 하면서 되게 그 신박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독서당 유튜브 이거를 앞으로 하면 여러분도 같이 그 조인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당 프로그램에 조선시대 전체적으로 320명이 선발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산문, 신숙주 포함해서 정약용까지 이렇게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320명을 이렇게 좀 시리즈로 이렇게 소개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중엔 여러분이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당연히 모르는 분이 훨씬 더 많겠죠. 하여튼 뭐 유명한 사람 그 중심으로만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다양하게 이렇게 좀 소개를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독서 토론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앞으로 이렇게 기획해서 실제로 이렇게 실시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화두로
독서란 저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읽으면서 토론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는 그런 사회적 독서로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적 독서를 사회적 독서로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이 독서강으로 하여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 김민주 선생님께서 오늘 그 독서당의 그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짧은 시간에 이 독서당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처음 이 독서당을 접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독서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역사적 의미를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독서당이 있었던 그 동네에 살고 계셔서 아 그래 우리 동네 독서당이라는 게 있었대 이 정도는 알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김민주 선생님하고 제가 이게 독서당을 이제 연구를 같이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의미를 좀 이제 찾아보니까, 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왕이 국정 운영의 그 철학에 있어서 독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점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종대왕의 그 사가독서부터 그 영조까지 한 340년 정도 이제 독서당이 이제 중간중간에 좀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그 조선왕조 500년 그 시간 동안 340 몇 년이, 그쵸? 몇 년이. 예. 와, 그리고 사실 규장각도 어떻게 보면 그 독서당의 연장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 보면 사실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가 어떻게 보면 그 조선시대 왕들이 독서를 하고 그리고 책을 쓰고 이런 국정 철학에 이렇게 정신 문화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면면이 좀 흘러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소중한 우리 전통 문화의 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네, 그리고 이 독서당의 그런 현대적인 계승도 매우 중요할 텐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동안 좀 간과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김민주 선생님하고 제가 논문을 쓰면서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쓰면서도 앞으로 우리나라 독서 문화 확산 측면에서 이렇게 좋은 그 전통 문화를 좀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을 이제 발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독서당의 물리적 구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눈으로 보여야 사람들이 그 독서당이라는 게 옛날에 이렇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구현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3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인데 지금 여러 정당이 이제 새로운 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누가 될지 모르지만 독서당을 이게 정강의 하나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신박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 뭐 AI 시대, 뭐 IT, 뭐 과학기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 바탕에는 우리가 책을 읽고 책을 쓰는 이런 활동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독서당에 대한 그런 문화적인 그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잘 이어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떠세요? 이렇게 독서당을 저희 북클럽에 이제 그 적용을 했을 때, 앞으로 북클럽 독서당을 저희가 이제 꾸준히 이제 해 나갈 텐데, 북클럽 독서당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측면으로 북클럽 독서당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지. 뭐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친구들 3명하고 해서 그 망곤당이라는 독서 클럽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벌써 이제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세계문학
북클럽이에요. 예, 세계문학. 세계문학.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0권 정도 이렇게 읽었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책을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4명이 하면 이번에 내가 뭘 하면 이제 어떤 책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요. 다른 사람들의 이제 동의는 받지만 책을 선정하는 주도권은 이제 제가 알아서 하고 한 달 지나면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만나기 전에 뭐 한 달 전부터 이제 어떤 책이 선정된다는 걸 아니까 이제 책을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제 발표하는 사람만 이제 원래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발제문을 쓰기로 하는데 뭐 다들 열심히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도 자기 차례가 아닌데도 막 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요약을 하는 것도 있지만 발제하는 사람은 이게 질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5개 내지 10개 정도로 해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만나서 토론을 하니까 미리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려운 것도 있고 이제 쉬운 질문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토론을 하는데 이제 그 토론을 하는데 이제 그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독일 외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너무 좋은 작품이죠. 그거를 이제 읽기 위해서 그러니까 읽고 난 다음에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나냐면 그 작품과 관련되는 곳에서 만나요. 그래요? 그리고 관련되는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헤르만 헤세가 독일 작가니까 독일 레스토랑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제 강변역 부근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 독일 그래요? 레스토랑이. 그래서 이제 그 음식도 먹고 그리고 그 헤르만 헤세 그 시다르타를 보면은 이제 강변에서 해탈을 해요. 왜냐하면 그 뱃사공이 있어서 그래서 한강까지 가서 강변길을 걷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책을 정하면 그냥 책 읽고 토론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 그런 아우라, 그런 분위기를 다 즐기면서 하니까 굉장히 보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더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케냐 작가의 작품을 읽는데 그래서 그 용산에 보면 크라운 호텔 1층에 나이로비 커피숍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래요? 나이로비가 케냐의 수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만나서 토론을 해요. 그리고 케냐까지 안 가지만 그리고 그 나서 커피숍에 가서, 한 10분 정도 걸으면 에티오피아 레스토랑이 있어요. 폴로라는 데가 이태원에. 거기 가서 식사를 할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찾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서다 가면 이제 책 읽고 이제 토론하고 뭐 큐레이션 해주고 이제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만 좀 더 그걸 그 몸으로 이렇게 느끼게 하려면 그런 공간을 이렇게 일부러 찾고 그리고 그거 막 찾고 얘기하고 이렇게 그런 것이 재미거든요. 그래서 재밌죠.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원래 모이면 끝에 뭐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는데 그 관련된 식당에 가서 이거 먹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새로운 관점으로 현대적으로 오감 체험형으로 이렇게 독서 토론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사실 모이질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근데 앞으로는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프라인 모임들이 좀 많이 늘어나면은 저희가 이 북클럽 독서당의 그 멤버들을 이제 모집을 할 겁니다. 이제 독서당이니까 당원 모집. 우리 그럼 창당하는 건가요, 대표님? 창당. 창당 대표들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당원들을 모집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독서 당로를 저희가 한번 걸어보고 그 다음에 독서당이 실제로 있었던 곳 진관사라든지 그 다음에 세검정 초등학교 그 당간지주도 한번 직접 가보고 순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서당 순례를 저희가 쭉 하면서 그 조선시대의 그 인재양성 제도에 대한 의미를 실제 이렇게 몸으로 좀 느껴보는 그런 체험 활동들을 좀 같이 하면서 북클럽 독서당을 좀 조금씩 확장해 나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독서당 그 멤버들은 다 30대였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연령 30대. 정신 연령 좋습니다. 정신 연령 20대 30대. 당원 모집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좀 공지를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는 변계량이 돼야 되겠네요. 변계량 선생님이 집현전 대제하게 돼서 변계량 선생님이 가이드를 주고 되어 주시죠. 사실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우리 그
저기 여기 독서 당로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독서 당로가 그 주변에 보면은 그 외국 그 대사관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정말 유명한 갤러리들, 식당, 뭐 네, 식당들, 레스토랑들 네, 많은데 맞아요. 진짜 비싼 동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점이 그런 이제 독서 당로니까 거기에 뭐 이제 출판사들도 있고 뭐 서점들도 있고 그래서 좀 아기자기하게 이런 독서 당로에 대한 개념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워낙 그 땅값이 비싸가지고 네, 지금 할 수가 없는데 좀 그런 점도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울시나 이런 뭐 성동구가 좀 이제 관심을 쓰면 네, 그 독서 당로를 정말 그 독서 문화의 메카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현대카드 같은 경우는 이 네. 전담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디자인 그쵸. 도서관, 예, 맞습니다. 뭐 음악, 뮤직 도서관 예, 예.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런 그 컨셉으로 이제 어떤 기업이 할 수도 있죠. 예, 독서 그쵸. 당로에. 네네. 네. 그래서 그 독서 당로에 이제 기업에서 이제 메세나로 해서 네. 그런 이제 복합 문화 도서관을 좀 여러 개를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네, 그런 것도 해도 좋겠네요, 그죠? 네, 네. 우리가 한번 추진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후원해 주시는 기업들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네. 이렇게 따로따로 도서관 만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예. 여행 그 도서관 이런 것들도 그쵸. 있거든요. 예, 예. 그 네. 디자인, 뭐 뮤직 이렇게.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새로운 장르들이 이제 계속 바뀌고 네, 그러니까는 현대적인 그런 유행을 좀 쫓아서 그런 네, 테마 도서관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생기면 좋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책을 읽는 행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힘든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혼자 있는 시간도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간에 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혼자 있는 것보다는 이제 같이 함께 읽고 그다음 사회적 독서로 확장해가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번에 우리 김민주 선생님하고 이보균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단순히 이제 독서를 해서 끝이 아니라 독서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좀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자 이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사회적 독서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의 어떤 다양한 분야, 다양한 곳곳에 그런 이제 어떤 부조리라든지 뭐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좀 대안을 제시를 하고 이제 그런 과정으로서의 사회적 독서로 확장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보면 그 요즘 미국에서 우주여행들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주 컨셉의 도서관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근데 이거 하려면 이제 어디 뭐 천문 뭐 이렇게 네. 국가 그런 기관 뭐 대덕에 있는 막 그런 데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뭐 꼭 서울에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쵸, 하여튼 이 독서당로에 네. 우주 관련되는 그런 전문 도서관 이런 거 생기면 네. 그거 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서로 얘기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발전적인 그러니까 너무 이제 사회 갈등 뭐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한데 좀 멀리 보고 창조적인 네. 그런 것에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 맞아요. 예를 들면 메타버스 도서관 이런 것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이 많아지면서 이제 대면 활동들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럼으로써 사실 대면을 또 원하잖아요. 네. 또 사람은 또 누군가 사람을 계속 또 만나고 싶어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싶어하는데 저는 이런 북클럽 독서당을 통해서 좀 인적 네트워크를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책도 읽고 이렇게 독서당로도 직접 가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책과 관련된 그런 음식도 먹어보고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체험적인 그런 독서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네. 이제 이거 하기 네. 위해서 이제 네. 유튜브 이런 기기들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이제 무슨 도서관이 이제 만들어진다 그러면 거기에도 이런 시설들을 다 갖춘 그쵸. 그런 네, 방들이 군데군데 있어가지고 예, 예. 독서 클럽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맞아요. 시설을 이용하면서 그쵸. 이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예. 뭐 그런 인프라를 이렇게 좀 네. 방 여러 개로 해서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도서관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좀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네, 그런 네, 공간으로. 그래서 복합 문화 시설로 많이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 이제 독서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과 또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그 책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 활동들을 이제 그런 도서관들이 할 수 있게끔 네,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북클럽 독서당이 저희가 이제 북 큐레이션 역할도 하면서 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독서당 북클럽 방송을 계속 할 텐데 북 큐레이션을 하고 어떤 책을 좀 우리가 이 시대에 좀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북 스토리텔링 네. 네,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토크 네. 그래서 저는 북 큐레이션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북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독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재미있게 좀 접근하고 직접 그 내가 좀 이제는 좀 책을 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게끔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큐레이션, 스토리텔링, 토크 다 영어네요. 토크는 그냥 수다로 하면 어떨까요? 북수다. 북수다. 책수다. 책수다. 네, 책수다하고 저희가 책을 선정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그쵸? 네, 큐레이션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변계량 선생님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쵸? 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좀 책을 읽고 싶은데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럴 때 저희가 예를 들면 기후 변화다 그러면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어떤 책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리스트업도 좀 해드리고 아니면 아까 출판전을 해서 우크라이나 이렇게 저기 아프가니스탄 갖고 제가 북 큐레이션 그 글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조금 뭐 지금도 여전히 문제지만 약간 잠잠해서 요즘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금 이 다음 호에 실으려고 제가 글을 써서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라는 게 물론 이제 보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진짜 지금 생긴 막 이슈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뉴스로는 보는데 이게 어떤 책이 좋지 뭐 보고 싶은데 이제 그런 걸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글을 쓰면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책들 거의 한 20권 읽고 또 관련된 우크라이나 영화 뭐 그것도 거의 한 20개 있더라고요. 그런 거 다 읽어보고 그러니까 이 되게 이 전체적인 구도에 다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또 어디서 전쟁이 생길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게 시시각각 움직이는 세계의 그런 그 정세에 맞춰서 그때마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우리가 전쟁을 기다리는 것 같네. 그러고 보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평화주의자입니다. 네네. 근데 그리고 사실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체부의 그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그 독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다음 방송에서 좀 안내를 좀 해드릴 텐데 뭐 청소년들도 그러고 성인들도 그러고 사실 책을 많이 지금 안 읽고 있어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뭐 대선 후보들 중에 우리나라 독서 문화 그 확산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좀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저희가 좀 제안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일단은 제가 출판 저널에 그 책문화 정책이라고 해서 이번에 기고하셨죠? 예, 칼럼을 이제 기고를 했는데 이제 북클럽 독서당에서도 좀 대선 후보들에게 바란다 아니면 뭐 다음 정부가 실천해야 될 뭐 독서문화 정책 이렇게 해서 왜냐면 독서문화 정책이라는 게 그 청소년들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네, 그래서 독서문화 정책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제안을 또 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뭐 독서 그 자체도 이제 당연히 중요한데 네. 이제 요즘 이제 추세가 이제 독서와 연결돼서 이렇게 파생적으로 생기는 서비스들 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막 이기저기 생기잖아요. 네, 네, 네. 뭐 사실 요즘은 책을 토대로 한 영화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파생적인 그런 그 아이디어 예, 이런 예. 것들도 많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주면 네. 그걸로 또 뭐 사업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쵸, 또 네. 모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파생 그런 서비스, 아, 파생 네네.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독서로 일자리 창출, 네. 그러니까 산업의 발전까지 저희가 네, 제안을 하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저희가 이제 그 북클럽 독서당 첫 번째 방송으로 조선시대 인재양성 제도인 그 독서당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현대적 계승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다음 시간에도 이제 북클럽 독서당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 앞으로 북클럽 독서당에 대한 운영 방식과 그리고 당원 모집 이런 것들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멤버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당원이네요. 당원. 그렇죠? 네. 독서당이니까. 네, 당원 모집. 근데 이 당은 사실 집당이거든요. 예, 그렇죠? 집당, 네. 정당당은 아니고. 그렇죠. 네, 집당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이제 북클럽 독서당 1회 네, 방송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북클럽 독서당을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들 많이 주시면 저희가 그 운영에 대해서 좀 많이 그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첫 북클럽 독서당 첫 방송을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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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제 이런 거 시작하면 뭐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이걸 딱 정해놓고 하는데 네. 우리는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네. 정해놓지 않고 네. 하는 게 좀 독특했어요. 그렇죠? 네. 일단은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네, 그 네. 독서당로를 한번 네. 네, 좀 걸으면 어떨까 싶어요. 네. 걸으면서. 오늘부터 날씨가 네. 이제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앞으로 이제 강추위가 없을 것 같으니까 예, 이제 예. 하시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독서당로 그리고 이제 독서당이 있었던 곳들을 좀 우리 저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인원 제한이 있어서 뭐 저랑 우리 김민주 선생님과 그다음 이보균 선생님과 그리고 네, 같이 그리고 요즘 네, 우주여행 걸으면서. 가면 네. 이 공짜로 공모해서 이렇게 데리고 네네. 가잖아요. 네네. 그래도 우리도 한두 명 정도 그렇게 좋습니다. 공모로 해서 그쵸, 좋아요. 무료로 데리고 가면 어떨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경쟁률이 심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 독서당 순례를 할 텐데, 그러니까 한 번에는 다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차례 좀 네.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때 이제 공지를 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특별히 안내를 해서 선착순이 아니라 어떻게 뭐 저기 서류 심사를 아주 심사를 해야 엄격하게 해서 네. 요즘 중국 같은 경우는 실격 탈락 이런 것들도 아, 많이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니까 진짜 실격 탈락도 많이 하는데 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아픔을 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책문화 네트워크가 예비사회적 기업인데요. 어떤 이런 북클럽 독서당 활동을 통해서 진정한 그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의 그 메세나와도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 북클럽 독서당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책을 재미있게 읽고 우리가 각자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네,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좀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독서당을 앞으로 세계적인 브랜드로 가지려면 네. 그 브랜드 네임을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독서당을 또 어떤 식으로 네. 이렇게 네. 뭐 번역이라고 해야 될지 네. 뭐 하여튼 새로운 그 브랜드 네. 그런 네. 것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희가 할 게 많네요. 네. 독서당은 그냥 네. 독서당 그대로 뭐 영어로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우리 김민주 선생님과 함께 북클럽 독서당 첫 번째 방송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 김민주 선생님하고 제가 쓴 그 논문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 조선시대의 그 왕들의 그 국정 철학을 어떻게 책과 독서로 연결을 했는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시 공지를 통해서 2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서당 320명이니까 우리가 나중에 320명을 뽑죠. 아, 좋습니다. 30대로만 해가지고 정신 연령 30대.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할까요, 선생님? 네. 우리 잠깐. 우리 김민주 선생님 이번에 번역하신 커넥트 이 책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독서당 회원이 되면 각별한 관계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관계에서 각별한 관계. 그러니까 그럼 이게 필독서가 되겠네. 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네, 선생님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